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선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한파는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 이샤가 영국과 아일랜드를 강타하면서 정전 사태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시속 144k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여객기가 착륙하지 못해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고 더블린 공항을 이용하려던 항공기 110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윈난성 산간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47명이 매몰돼 밤샘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300명의 구조대가 실종자를 수색 중이지만 영하의 추위에 눈까지 내리며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획부터 달 착륙 성공까지 무려 20년이 걸렸던 일본 무인 탐사선 슬림이 임무 수행 2시간 반 만에 작동을 멈췄습니다. 태양 전지 패널이 빛을 제대로 못 받아 스스로 전원을 끈 것으로 추정되는데 슬림이 다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한파 소식입니다. 전국 대부분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출근길 강력한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20.2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철원 영하 16.4도, 서울도 영하 14도를 기록했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 영하 8.8도, 부산 영하 7.3도, 광주 영하 6.7도, 제주 영하 0.9도로 전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며 출근길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상층 온도가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한파가 밀려오며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이 북극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오늘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추운 날씨에도 칼바람을 맞으며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외투를 입은 주차 요원이 안전고가를 치우며 교문으로 들어서는 차량을 향해 손인사를 합니다. 두툼한 장갑에 귀마개와 모자, 마스크까지 쓰고 단단히 무장했지만 한자리에 계속 서 있다 보면 금세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영하 막 15도 이하로 내려갈 때도 있건데요. 이때는 좀 많이 춥습니다. 추울 때는 옷을 좀 겹겹이 입고 나와야 됩니다. 내복도 입고 이제 옷도 이제 속에 또 끼어 입고 하면은 8차선 도로에 출근길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듭니다. 경찰관이 빨간 경광봉을 흔들며 교통 흐름을 정비합니다. 호루라기를 부느라 드러낸 얼굴에 불어닥치는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좀 장시간으로 근무할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5분만 서 있어도 정말 아무리 저희가 방한 장구를 끼고 있더라도 정말 추울 때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뭐 무전기 잡는 거라든가 아니면 가끔씩 뭐 터치 그런 것도 있고요. 문이 닫힌 덕수궁 대한문 앞, 한 외국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빨간 외투를 입은 관광 안내사가 다가갑니다. 한파에도 서울 곳곳 관광 명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다니며 냉추위와 싸우는 게 일상입니다. 공기가 이제 목 쪽으로 들어올 때가 가장 춥거든요. 그래서 목을 항상 보호해주는 게 시장 상인이 양손을 방한 토시 안에 모은 채 발을 동동거립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집니다. 당장 몸을 파고드는 날선 바람보다 가뜩이나 줄어든 손님이 더 뜸해질까 걱정입니다. 시장은 또 항상 언제 손님이 올 줄 모르니까 밖에서 대기하는 상태로 뭐 이렇게 두툼하게 입고 있어도 상당히 춥네요. 춥고 또 추운 만큼 또 이 소비가 좀 더 줄는 것 같아요. 생업 전선에 선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느껴지는 동장군의 기세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겨울 폭풍 이샤가 영국을 강타하면서 정전에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지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휘청이던 여객기가 착륙에 실패하는가 하면 천신만고 끝에 착륙에 성공하면서 승객들은 지옥과 천당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영국 히드로공항 브리티시 에어웨이 소속 여객기가 활주로에 뒷바퀴를 살짝 닿더니 마치 이륙하듯 비상합니다. 강풍을 못 이겨 착륙에 실패한 겁니다. 다른 비행기는 강풍에 동체가 기우뚱 휘청거리면서 가까스로 착륙합니다. 활주로에 뒷바퀴를 안착시켜도 강풍 때문에 가까스로 앞바퀴도 되며 불안불안하게 착륙합니다. 기내에서 가슴 졸이던 승객들은 천신만고 끝에 착륙에 성공하자 박수를 치고 여성 승객은 환한 표정으로 환호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서 온 건지 모르는 여행 가방이 겨울 폭풍에 떠밀려 여객기 계류장 근방을 표류합니다. 폭풍에 불안한 승객들이 잠시나마 긴장을 풀게 합니다. 겨울 폭풍 이샤가 영국뿐 아니라 아일랜드도 강타하면서 현지 시간 21일 더블린 공항을 이용하려던 110편이 넘는 여객기가 무더기에 결항됐습니다. 예년에 비해 위력이 강해져 풍속 최대 시속 144km에 달하는 겨울 폭풍인 이샤가 덮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7천여 가구가 정전됐고 아일랜드에서는 주택과 농장 회사 등 17만여 곳이 전기 없이 전역을 보내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중국 윈난성 산간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47명이 매몰돼 밤샘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북극 한파의 남하로 중국 남부까지 영하권 추위가 닥치면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하얗게 눈이 쌓인 산자락 한가운데가 새까맣게 파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산에서 쏟아져 내린 돌덩이와 산산조각난 집 벽돌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새벽 5시 50분쯤 중국 남부 윈난성의 한 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산길속에 있는 집 18채 47명이 파묻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산사태 위험에 마을 주민 500명은 주변 학교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고 현장엔 구조대 300명이 급파돼 실종자들을 수색 중입니다. 북극 한파의 남하에 따른 영하의 추위와 눈까지 겹쳐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더 짧아져 실종자가 희생자로 바뀌는 사례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这个区域搜索到了1名被困人员，下着雪，气温比较低，那么我们这个人员的保温、保暖和失温的风险比较大。 일부 마을 주민은 며칠 전 근처 탄광 주변에서 집안 균열을 목격했다며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次山区的话有那个1公分，然后第二次、第三次山区的话就有50公分，有1米宽的都有。 다만 이번 산사태와 직접 연관성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키르기스스탄 국경지대에서는 규모 7.0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독일 지구과학연구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41.33도, 동경 78.69도, 진원은 지하 10km라고 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진대망은 베이징 시각으로 오늘 오전 2시 9분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북서부 아커수 지구 우스현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진대망이 발표한 진앙은 북위 41.26도, 동경 78.63도, 진원의 깊이는 22km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도 키르기스스탄 키질수 남남동쪽 126km 지점에서 규모 7.0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시 보고된 피해나 사상자는 없습니다. Is that him right there? Yeah. I got a rescue disc. I don't know if he can get a hold of this disc or not. Where did they enter in? All right, you ready? I'm gonna see if I can get this to you. Send your pup here. Will she come to me? Ruby, come here. Come here, Ruby. Come here. Will she get a hold of this?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Ruby. Come here. Here. You take. Call her. Call her. Get a hold of that disc. I need you to kick your feet. Kick your feet back. Bring your feet up to the surface by kicking your feet. Keep pulling on that disc. Pull on the disc. Kick your feet. Keep kicking your feet. Pull, pull, pull. Are you out of the water? Are you out of the water? Central 7394, will you give me the channel? He's out of the water. Oh. Grab that disc. Just stay right where you're at. I'll keep pulling him. Just stay here. Just stay right on your belly. Keep your hand, stay right on your belly. Out of the water. Ruby! Ruby, come! She's tied to her. I know, she's tied to me. Is it Ruby? Yeah. Ruby, come! 계획부터 달 착륙 성공까지 20년 가까이 걸린 일본의 무인 탐사선이 2시간 반 정도밖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양전지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건데 다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일본 탐사선 슬림이 달 표면에 무사히 착륙하면서 일본은 달 착륙에 성공한 5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午前0時20分に小型月着陸実証機スリムが月面へ着陸した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몸체에 장착된 태양전지 패널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 때문에 탐사를 주도한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작사 스스로 박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ギリギリ合格の60点というふうに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0시 20분 착륙 이후 어쩔 수 없이 배터리로 버티던 슬림은 결국 새벽 3시쯤 작동을 멈췄습니다. 향후 복구 가능성에 대비해 배터리 잔량이 10% 남은 상태에서 작사가 전원을 꺼버린 겁니다. 쏘아 올린 로켓이 바뀌는 등 난관이 이어지면서 계획부터 착륙까지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겨우 2시간 반 동안만 임무를 수행하고 기약 없는 휴면에 들어간 셈입니다. 원인으로는 착륙할 때 엄청난 충격으로 태양전지 패널이 부서졌거나 패널이 태양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작사는 후자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当初の方向を向いていないような姿勢になっているという可能性があるというのが考えられる内容になってございます。 슬림은 애초 달에 착륙한 뒤 태양전지로 전력을 공급하며 특수 카메라로 달 표면 암석에 포함된 광물 종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무가 제대로 수행됐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작사는 태양전지 패널이 나중에 태양빛을 제대로 받는다면 발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슬림이 다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영하 200도나 되는 혹독한 달의 추위를 아무 문제 없이 버텨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 가운데 1,343명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9학년도에는 1,062명이던 것을 비롯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처럼 상위권 대학 등록 포기자는 늘었지만 의대 등록 포기자는 2019학년도 26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보다 정시 합격 포기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024학년도 정시 합격자 발표는 고려대 26일, 서울대 2월 2일, 연세대 2월 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한 달에 2번으로 정해진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단말기 유통법 역시 전면 폐기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들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들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맞벌이 부부도 주말에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반드시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었는데 이 원칙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운영시간 외에도 물품 배송을 허용해 지방에서도 새벽 배송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관련하여 규제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강력단체장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제했던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합니다.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제공하자는 법 취지와 달리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한선 없이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 대신 요금 일부를 할인받는 선택 약정 제도도 유지됩니다.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어 온 웹툰과 웹소설은 앞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 서점에 한해 15% 이상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연장 근로를 한 주 단위로 계산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한 주의 근로시간을 통틀어 40시간을 넘으면 연장 근로로 보는 건데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연장 근로에 대한 행정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마다 8시간을 넘게 일하면 연장 근로로 봤지만 이제는 한 주를 통틀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3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경우 기존에는 하루에 5시간씩 총 15시간 연장 근로로 계산돼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위반하게 되지만 새 기준으론 한 주 근무 시간이 39시간으로 법정 근로 시간인 40시간 이내여서 연장 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동계는 이틀 연속 21.5시간씩 일해도 주 52시간제 위법이 아니게 된다며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이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연속 휴식시간 보장 등 보완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기준은 기존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중이거나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노동계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오는 3월 31일 GTX-A가 개통하는 데다 요즘 철도 연장 운행과 복선화로 웬만한 지방은 이제 수도권과 1시간 이내로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철도를 통한 초광역 연결은 많은 인구를 이동시킬 수 있고 지역 발전의 기회도 되지만 수도권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경부선에 이어 또 다른 한반도 수직축인 중앙선이 연장됐습니다. 강릉과 안동에서 출발해 서원주에서 합류한 뒤 청량리까지 연결했던 노선이 서울역까지 이어진 겁니다. 안동 영천 구간을 조만간 개통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중앙선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제2의 국토축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서를 연결하는 수평축인 여주 원주 노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28년 개통되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서울 강남까지 40분,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충북 충주역과 경기 이천 부발역을 잇던
중부 내륙선도 경기 성남 판교역과 연결됐습니다. 수도권 관문인 판교와 충주가 65분 만에 연결되자 이용객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철도 연장과 복선화가 활발해지면서 르네상스를 맞은 철도로 이제 웬만한 지방은 수도권과 1시간 이내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철도를 통한 초광역 연결은 많은 인구를 이동시킬 수 있고 지역 발전 기회도 된다는 점에선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편중이 교통수단 때문에 더 강화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수도권 같이 이제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강한 구심력이 센 곳은 더욱더. 오는 3월 30일 GTX-A가 개통하고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GTX-D, E, F까지 가세하면 초광역 연결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유명 부츠 브랜드 어그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한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발을 최대 90% 할인한다고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피해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츠 브랜드 어그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입니다. 모든 제품을 최대 90% 할인한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27만 원이 넘는 제품이 단돈 3만 8천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해외 직구한 국내 소비자 가운데 배송이나 환불 지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낙에 똑같이 꾸며놓고 계속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인가 계속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으로 들어온 해외 쇼핑몰 4곳의 어그 제품 피해 신고는 모두 19건. 피해 소비자들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쇼핑몰로 접속했고 제품 배송이나 환불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같은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호소한 글을 찾아볼 수 있는데 모바일이 아닌 PC로 쇼핑몰에 접속하니 아예 다른 화면이 뜹니다. 가짜 쇼핑몰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기 의심 쇼핑몰 4곳 가운데 2곳은 지금도 버젓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원이 현재 운영 중인 해외 쇼핑몰의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 쇼핑몰에선 소비자에게 결제 카드 정보 등을 요구하기도 해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쇼핑몰은 미리 인터넷에 검색해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자원은 또 카드 결제를 한 소비자는 증빙 자료를 갖춰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잠시만 서 있어도 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맹추위를 견디며 일하는 시민들의 모습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주지만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손발 끝과 코, 귀처럼 신체 말단의 보온에 특히 신경 쓰시고 체열이 많이 발산되는 머리와 목이 찬바람에 노출되면 심혈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목도리와 모자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